자, 지금부터 보시는 툴은요, 한 가지 기능을 알면 네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리플렉트 두 개와 해당 위치 보셨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케일과 페어, 얘는 빼고요. 그래서 총 4개의 기능,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페어, 요 4개의 기능을 보실 건데, 이 아이들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한 가지 기능만 잘 알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로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도형이 있을 때 회전하게 하는 기능이죠. 자, 레이어를 잠궈 놓은 것 같으니까 풀어주고, 그때 하나의 도형이 있을 때 그대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이 로테이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선택하시면 이곳 중심에 어떤 마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자,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바깥쪽에서 그냥 선택 툴로 선택한 거랑 관계없이 그냥 바깥쪽에서 쭉 드래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전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중심을 제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느 쪽으로, 다른 쪽에 얘를 이 자리에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을 기준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형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배치가 되겠죠. 요 기능이 전부 다예요. 핵심은 바로 요 중심 마크라고 하는 요 아이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 이걸 회전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그림이 있을 때 기준에 의해서 마주보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A라는 크기가 있으면 이 도형을 똑같은 형태로 작게 줄여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정확하게 만든 이 형태를 찌그러뜨려서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곳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할 거냐라고 설정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선택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실수로 잠궈 놓은 거니까 한 번씩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 아이가 선택했을 때 바로 옆에 중심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선택하고 나서 로테이트 2를 누르면 처음의 기준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돌지만, 제가 최초의 한 번의 경우는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누른 상태에서 처음에 한 번의 경우는 필요한 곳에 한번 툭 찍으면 찍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바깥쪽에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돌아가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선택 툴로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 누르고 중심이 있는 곳을 옮겨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쪽에다가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툭. 그럼 움직여요. 그럼 이제 회전할 거기 때문에 회전하려고 이 근처에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힘듭니다. 오히려 다루기 힘드니까 좀 바깥쪽 화면 크니까 넓은 곳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왼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가상선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필요한 만큼 움직인 다음에 키보드 Alt를 누르면 그대로 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복할 거면 Ctrl D를 누르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제가 지금 마구잡이로 움직였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수천 번이나 수만 번쯤 가면 그때쯤 가능하겠죠. 0.001도가끔 움직일 테니까. 그러지 않고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갑니다. 컨트롤 Z로 이전으로 돌려도 완전하게 다 안 돌아갈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계속 돌리고 있죠, 제가. 그나마 조금 되긴 하네요. 1000번까지 돼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 그냥 클릭이 아니라 키보드의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는, Alt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중심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옵션 창이 뜹니다. 창이 하나 떠요. 이 창에다가 회전하려고 하는 각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15도 입력하고 미리 보기로 물어보시면 이렇게 움직인 각도만큼 정확하게 45도 하면 45도만큼 움직이겠죠. 카피 버튼 누르면 아까 Alt로 누른 것처럼 복사를 합니다. 그럼 컨트롤 D를 하면 총 8개를 만들게 되겠죠. 일러스트의 좀 장점이라면 각도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리면 360도니까 360도를 기준으로, 또는 뭐 절반 할 거면 180도를 기준으로 몇 개 만들 거야. 나누기, 나는 이 안에다가 4개 만들 거야 하시면 360 나누기 4를 내서 각도를 알려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90도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17개 넣을 거야.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편리하게, 자, 키보드 탭 눌러볼게요. 각도 나오죠. 그러면 카피 누르면 그대로 복제하고 17개가 되나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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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했을 때 원래 자리가 요거니까 그대로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도형은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꽃잎처럼 겹치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겠죠. 이거는 뭐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니까. 그럼 이 개념을 보시고 사용할 건데, 밑에 내려가서, 자,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도형처럼 만들어라 하는 거는 이 도형을 이곳 중심을 기준으로 Alt 누르고 그냥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Alt, 중심, 클릭, 총 8개니까 360 나누기 8 하고 카피 누르시면 되겠죠. 8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슬쩍 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그러면 Alt 누르고 클릭해서 총 360 나누기 8개 카피. 컨트롤 D. 만들었죠. 그리고 중간에만 원형 툴 가지고 Alt와 Shift 같이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물론 색깔은 해당하는 내용에 맞춰서 칠을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단 하나는, 최초 시작했던 이 하나는 밑으로 깔린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겠죠.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옆에 거, 자, 로테이트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예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요 그림을 마주보게, 좌우 마주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이 있으니까 선택된 얘를 리플렉트 툴로, 옆에 있는 리플렉트 여기 있죠. 얘로 키보드 Alt를 누르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우 마주보는 거니까 버티컬 체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러스트의 버티컬은 세로 선을 기준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린 이유는 포토샵에서 플립 버티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미지 자체를 세로로 뒤집어라 라는 뜻이에요. 잘못 해석하시면 얘는 왜 버티컬 하면 세로로 움직이고 얘는 왜 가로로 움직여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일러스트는 세로 선을 기준으로 뒤집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바뀝니다. 자, 하필 눌렀다면 복제가 됐었겠죠. 자, 원리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렉터 툴 가지고 할 거고요. Alt 누르고 마주보는 중심을 클릭할 필요는 없겠죠. 선에 대한 기준을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마주보는 그림, 위아래 하려면 위아래 그림 누르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회전했을 때와는 모양이 반대로 뒤집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Alt 누르고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선택하고 리플렉트,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한 번은 클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클릭, 기준이 옮겨졌죠? 그러고 나면 잘 안 보이지만 옮겨져 있어요. 바깥쪽에서 드래그하시면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뒤집어진 상태에서 벌써 나오죠. Shift 누르면 45도 각도로 움직일 테니까 필요한 만큼에 대해선 찾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제하면 뒤집혀서 복제하겠죠. 물론 컨트롤 D 하면 반복은 합니다만 자기 자신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거는 유의하셔야겠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악어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악어는 통째로 얘를 뒤집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Y에 보시면 중간이 없어요. 하지만 위나 아래 포인트가 있으니까 리플렉트로 Alt 필요한 기준에 클릭, 필요한 기준에 Alt로 클릭하는 순간 위아래인지 좌우인지 물어볼 거고, 각도가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 하필을 누르시면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되죠. 뒤에 있는 I는 떨어져 있는 I니까 두 개를 실제로 하나로 만드셔야 되니까 패스파인더로 합치기를 누르시면 왼쪽이 사라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통째로 카피를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아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림 두 개를 패스파인더로 합치면 앞쪽으로 옮겨진다. 앞에 있는 쪽에 있는 아이로 옮겨지니까 당연히 왼쪽은 뒤로 가겠죠. 뒤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룹하고 정확하게 딱 기준에 맞춰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 어떤 분들은 가끔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리플렉트로 얼굴을 조금 넓게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 눌러서 조금 떨어지게 해서 Alt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피하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붙여야지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얼굴만 잡고 패스파인더 합치기 아무리 눌러도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직접 선택 툴로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앵커 포인트를 잡고 연결하는 버튼 누르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자주 사용하시면 단축키가 필요하실 겁니다. 단축키 위치는 메뉴 오브젝트에서 선이니까 패스에 보면 조인 연결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J라고 있습니다. 조인 얘를 누르시면 굳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동일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또 연결해 줘야겠죠. 두 개의 포인트 잡고 누르시거나,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통째로 선택해서 컨트롤 J 눌러도 되기는 합니다. 자, 결과는 똑같죠. 뒤로 보내셔야 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조금 뒤로 뺐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다르겠죠. 자, 리플렉트, 스케일. 스케일 툴은 크기를 줄이는 기능이에요. 자, 첫 번째 아이는요, 왼쪽에서 보시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스케일 툴을 선택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체크가 된 어느 중심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키우면 반대로 커지겠죠. 내가 원하는 중심을 Alt눈으로 클릭하시든 클릭한 상태에서 기준을 바꾼 다음에 다른 쪽에서 또 줄이면 똑같이 변경은 될 겁니다. Alt눈으로 클릭하면 복제가 되면서 내가 체크한 이 기준을 Ctrl D 계속 작아지게 만들 수 있죠.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해보자면 똑같이 여러분들은 어느 한 아이를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때 Alt 누르고 클릭하면서 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어느 한 기준에다가 클릭. 옵션창 똑같이 떴고요. 이때 나오는 옵션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양이 조금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니폼.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아이고요. ununiform. 표준이 특정되어지는 규칙이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로 따로, 위아래 따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가로 세로 같이 또는 가로 세로 비율 따로 설정하는 아이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얘보다는 요 밑에 옵션입니다. 비활성화된 이 두 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라는 아이가 체크가 되는 것과 체크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피하고 컨트롤 D 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정작 중요한 건 바로 밑에 있는 얘입니다. 얘는 위에랑 다르게 선이에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로 된 아이는 스케일 툴로 Alt 클릭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현재 스트로크의 두께는 빨대 하나만 재볼게요. 빨대 하나만 봤을 때 3포인트라고 써 있습니다. 3pt. 통째로 스케일 주겠습니다. Alt 클릭. 그리고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선의 효과와 두께를 변화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카피 누르면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전체 보시면 선의 두께가 같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빨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제일 작은 아이의 선의 두께를 파악을 해보면 작죠. 0.824. 얘는 3. 아까 그 체크로 인해서 생긴 아이인데요. 제가 체크를 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Alt 클릭. 이때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끄면 뒤에 바로 보이실 거예요. 카피, 컨트롤 D, D, D. 얘기 안 해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무조건 끄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나 아이콘 같은 걸 만드는 경우에는 이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옵션이. 이 옵션이 체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없으니까 따로 해서 설명할게요. 반대로 어떠한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예를 들어 간판의 크기가 그냥 10cm, 10cm라고 할게요. 자, 100mm, 100mm라고 말도 안 되지만
이 외곽에 있는 검은색 선은 이 간판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선이다 라고 주면 이 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크기는 2m, 2m래요. 가로 2m에 세로 2m래요. 줄여놓은 거잖아요. 분의 1로. 그럼 키워야 되죠. 키우려고 하는데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키우려고 2000% 라고 늘릴 때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의 두께까지 같이 커지니까 바깥의 선의 두께도 같이 신경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건 가이드선이기 때문에 굳이 커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냥 길 그대로 가든가 없애든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방금 전에 보신 이 기능 스케일 앤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이쪽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체크하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바로 켰다가 껐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쉐어라고 하는 아이는요, 위에 있는 자동차처럼 비트는 아이입니다. 왼쪽처럼 비튼다 그러면 해당 도형을 가지고 쉐어 툴로 바로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 쳐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하고 바로 휘어도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이 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기준이 바퀴니까 바퀴 아래쪽에 기준 잡고 움직여야 이쪽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휘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기준을 휘니까 위치가 좀 틀어지는 개념. 별거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쉐어 Alt 누르고 내가 필요한 곳 자리 클릭해서 가로로 각도 필요한 만큼 움직여라 라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 바퀴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어떤 작업물을 만드시거나 다룰 때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글자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요. 자, 글자는 섀도우라고 써 있는 그림자 효과처럼 만들어 보시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뭐 골목에 가면 저기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빛에 의해서 사람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리는 느낌처럼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일단은 그럴싸해 보게 글씨로 만드시려면 고딕 계통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제 이름을 할까요? 자, 제 이니셜로 만들었어요. 자, 고딕 계통의 서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대소문자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문자로 썼습니다. 색깔은 그냥 흔히 말하는 남자들의 컬러를 쓰겠습니다. 남자는 핑크죠. 형태를 조절해야 되니까 당연히 도형 툴로 처리했고요. 자, 기준선 겸사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세팅이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위에처럼 만드시려면 어디를 기준으로 꺾을 건지 모르니까 하나 가이드선을 빼놓고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앞에 라인을 미리 컨트롤 C로 복사해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컨트롤 C를 다시 눌러서 잊어버릴 것 같다 하신다면 복사한 아이를 미리 하나를 숨겨놓고 하이드로 숨겨 놓으시고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령 보여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쉐어로 비트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왜? 바닥을 기준으로 휜 거니까 아래에 있는 아이들 중에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한 내용을 기준을 요 I라는 써있는 밑에 여기다가 기준을 잡을게요. Alt 누르고 저는 클릭을 할 겁니다.
Alt으로 클릭하시면 이곳을 기준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 각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임의로 50도 주겠습니다. 자, 가로로 호리즌 하시면 가로 형태로 이렇게 휘는 거 보이시죠? 세로 버티컬 하면 이렇게 휘어요. 위아래로 휘어요. 자, 필요한 각도만큼 세팅하신 다음에 카피 하시면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비교해 보시라고 카피한 거고요. 앞에 건 사실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휘었어요. 자, 휜 상태에서 어느 벽에 걸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네요. 기준 가이드라인 만들어낸 얘를 글자와 함께 패스파인더로 자르겠습니다. 잘랐고요. 아래에 있는 아이와 위에 있는 아이를 따로따로 그룹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언그룹, 글자 밑에 있는 아이들만 그룹. 자, 일부러 색깔 다르게 줄게요. 구분 가능하게. 위쪽에 갈 아이들도 선택해서 다시 그룹, 컨트롤 G. 색깔 다르게 주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면 되지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해당한 도형에는 안쪽에 면이 생길 아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아이들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얘를 이제 원래대로 각도 돌릴 건데 아까 50도라고 제가 정확하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크까지 했었죠. 어디로? 바로 여기에다 체크를 했었어요. 그럼 돌아가는 아이도 똑같이 따라가서 여기서 체크를 해서 아까는 50도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50도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것만 잡고 스퀘어 Alt 누르고 위쪽에 체크할 아이다가 클릭. 각도는 그대로 50도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확인해 보시면 돌아오죠. 오케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휜 아이가 되겠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실 거였다면 더 눌러서 찌그러뜨리긴 해야겠지만 더 눌러서 찌그러뜨리긴 하겠지만 저는 뭐 이제 효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까 숨긴 거 이제 다시 나타나게 하신다면 쇼 그리고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해서 그림자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리얼하게 만드시려면 더 진짜같이 만드시려면 이 꺾이는 이 자리에다가 벽처럼 하나의 새를 만들어 주시면 더 리얼하게 계단처럼 만드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로테이트 회전, 리플렉트 반전, 스케일 크기 조절, 스퀘어 형태 변형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보셨는데 공통점 중심.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면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할게요. 동그라미죠?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의 포인트만 잡아서 일부러 꺾어서 할까요? 네. 왼쪽과 오른쪽 부분만 잡았어요. 일부만 선택한 상태에서 저는 로테이트 툴, 회전 툴을 이용해서 그대로 돌리면 중심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바깥쪽만 움직이니까 그대로 휘게 만들 수도 있고 통째로 휘는 건 통째로 돌리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실 수가